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화손해사정의 손해사정사 이황주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분쟁이 보험회사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생명보험을 포함한 질병상해보험에서 척추의 장애평가는 척추의 압박률, 또 기억 여부, 또 척추의 어떤 유압 고정된 개수, 이러한 것으로 장애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과 배상책임 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을 적용해서 노동 능력 상실률로 장애를 평가합니다. 질병상해보험에서는 척추 골절의 경우에 한시장애가 적용될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방법에서는 골절 부위와 수술 여부에 따라 한시장애로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의 장애 보상은 노동 능력 상실률을 장애 판정 시점부터 가동연한까지, 통상 우리가 65세까지 보고 있는 이런 가동연한까지 남아있는 기간, 그리고 나의 월 현실 소득액, 이러한 세 가지를 곱해서 손해액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영구장애냐 아니면 1년 장애, 2년 장애, 3년 장애와 같이 한시장애냐에 따라서 보험금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맥브라이드 방식에서 척추골절이 영구장애인지 한시장애인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지가 피해자에게는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겁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르면 척추골절의 경우에 수술을 했을 때와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를 구분해서 이게 영구장애인지 한시장애인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척추의 압박 정도를 감안해서 보존적 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수술적 치료를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맥브라이드 평가 방법서에 의하면 척추 고정술이라든지 척추 성형술 같이 수술을 한 경우에는 영구장애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척추체 이외에 뒤에 있는 추궁근이라든지 후궁, 극돌기, 행돌기, 관절돌기 이러한 부분에서 골절이 발생하면 한시장애로 판정합니다. 맥브라이드 평가 방법에 따르면 척추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라서 감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흉추와 요추의 이행부에서 골절이 발생하면 노동능력 상실률은 32% 정도 산정되는데,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가 이 32%의 척추체 압박률을 감안해서 22% 또는 25% 이렇게 32%에서 이렇게 감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압박률이 25% 이하인 경우에는 한시장애로 판정하고 25%를 초과하면 영구장애로 판정합니다. 어쩌면 일반인에게 이러한 내용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현재 보험회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 보험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신뢰할 수 있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사고 관여도입니다. 사고 관여도라는 것은 사고가 손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게 바로 보험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에게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로 인한 골절의 정도를 100%가 아니라 기왕증을 고려해서 80%, 70% 이렇게 낮은 비율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고 관여도의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지만 사실 평가는 의사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신뢰성의 문제가 분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기왕증이 있다 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심하게 다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기왕증 부분도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장도 틀렸다고 할 수 없지요. 하지만 이러한 기왕증이 있음으로 해서 손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 더 확대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손해액에서 기왕증 공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맞습니다. 법원도 손해액을 평가를 할 때 이 기왕증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즉 사고 관여도를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기왕증을 공제한 사고 관여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사고 관여도가 지나치게 낮게 적용되거나 일반적인 상황과 좀 다르다라고 판단되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적절한 기여도를 적용받아야 할 겁니다. 척추골절은 단순한 골절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척추의 골절이 우리 신경이라고 하는 척수 손상이라든지 척추의 기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척추 골절은 환자에게 심각한 기능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 종류에 따라서 또 장애 평가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혹시 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 링크된 제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